화학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일단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 무슨 얘기? A에서 B로 가는 정반응도 있지만 거꾸로 B에서 A로 가는 역반응도 있다. 이런 가역 반응일 때 처음엔 당연히 A만 존재하니까 당연히 정반응만 일어날 거야. 근데 B가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B에서부터 A로 돌아가려고 하는 역반응도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겉에서 보기에는 화학 반응이 아예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먼저 이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뭐 단어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의 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6대4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계속 서로 바뀌고는 있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6대4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물리화학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반응이 0에서부터 1까지야. 이렇게 반응이 A에서 B로 간다고 칠 때 이 에너지를 Y축으로 그리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랬을 때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델타 G, 즉 리액션 깁스 에너지로 표현이 돼. 리액션 깁스 에너지는 B가 갖고 있는 케미칼 포텐셜 값에서 A가 갖고 있는 케미칼 포텐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야. 케미칼 포텐셜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자고. 일단 어떤 화학 상태를 나타내주는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즉 이 델타 G 값이 A에서 B로 가는 도중에 처음 단계에서는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값이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기울기가 0인 때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평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델타 G 값이 0인 점이 우리가 화학 평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즉 반응 속도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물론 같은 얘기지만 화학 평형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반응이 중간에 어디선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는 계속 서로 가고는 있어. 자, 근데 실제 우리는, 자, 여기까지가 얘기하면 화학 평형에 대한 정의인데, 실제 우리는 화학 실험을 하면서 화학 합성을 하거나 그럴 때는 B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반응을 진행하는 거야. 그치? 근데 가역 반응에서 중간에 멈춰져 있으면 평형에 도달해서 B를 충분히 만들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 평형을 정반응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책에서는 일단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평형을 바꾸기 위해서 외부에 어떤 조건 변화가 있으면 걔가 교란을 받게 되면 이제 직역을 한 건데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무슨 얘기?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주어지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움직인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지금 내가 예를 하나 갖고 왔어. 일단은 가스 반응의 예를 갖고 왔어. 첫 번째, 외부에서 압력을 바꿔주면 이 반응의 평형이 어디선가 평형은 될 거야. 이 평형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지금 압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가스 반응이야. 그러니까 부피가 큰 놈은 압력의 영향을 더 받을 거라고. 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얘네들이 전부 완전 기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게 돼 있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반응물 쪽은 4몰이고
생성물 쪽은 2몰에 해당돼. 됐어? 그러니까 반압력이 걸리면은 이쪽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야. 왜? 몰수가 적으니까, 부피가 그만큼 작으니까.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 반응은 어떻게 돼? 평형이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응을 우리는 늘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경우에는 압력을 높여주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 기체 반응에만 적용이 되고, 우리 막 솔벤트 사용 이런 데선 별 의미가 없을 거야. 그리고 단순히 몰수에 비례한다 라고 보면 돼. 자, 두 번째는 온도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온도를 높여주면 당연히 평형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돼. 무슨 얘기? 온도를 높여주면 정반응 속도도 당연히 높아져. 정반응 속도가. 근데 그만큼 역반응 속도도 높아져. 따라서 무슨 얘기야? 평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 뿐이야. 온도를 높이면. 자, 그러면 온도는 전혀 영향을 안 입힐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야. 이거는 온도는 무슨 얘기?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 지금 대상으로 하는 반응에 따라서 평형에 영향을 입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반응, 지금 이 example를 들면 이건 실제 데이터인데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열을 발산했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야.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반응이 가면 갈수록 열을 발생하는 거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정반응 쪽이 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역반응 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열량을 흡수해 주는 거니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반응에서 만약에 우리가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 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스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춰주면은 뭐 액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단순히 그냥 평형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발열 반응은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유기합성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그럴 때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줘서 가면은 평형이 정반응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세 번째는 촉매. 그래서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했죠. 반응을 촉진하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촉매에 의한 영향은 평형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입혀. 촉매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질 것 같기는 한데 평형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유기화학 반응은 기체에서 기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압력의 영향은 거의 없을 거고 촉매는 평형을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치? 결국 평형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온도, 발열이냐 흡열이냐에 따라서인데, 발열 반응에서는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간다고 해서 온도를 낮추면 또 그만큼 반응 속도는 느려지게 돼. 그래서 반응이 하염없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 자, 근데 실제적으로 유기합성 반응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평형을 움직이는지 실제적인 예를 놓고 한 번만 보자고. 자, 지금 내가 예를 세 가지 반응을 들고 왔어. 뭐 하나는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이야. 에시드하고 알코올을 반응시켜서 에스터를 만들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야. 자, 이와 같은 반응에서 당연히 우리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뭐겠어? H2O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 거야. 이 반응은, 그지? 요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물은 부산물일 뿐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벤조익 애시드인데 벤조익 애시드하고 메탄올의 반응에서 얘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많이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를 익세스로 넣어줘. 과량으로 넣어주는 거야. 1대1로 반응시킨 게 아니라 1대2 또는 경우에 따라서 1대3, 1대4 또는 뭐 메탄올을 솔벤트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과량을 넣어줘.
그러면 평형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얘가 완전히 얘가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메탄올을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얘를 완전하게 1대1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역반응을 억제하면서 반응을 갈 수 있어. 즉 무슨 얘기? 반응물 중에 한쪽을 과량으로 사용해줘. 당연히 마이너한 물질이겠지, 그치? 아무튼 얘를 익세스로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어. 자, 두 번째 얘는 트랜스 에스테리피케이션 해서 에스터 교환 반응,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벤조익 애시드의 메칠 에스터하고 요건 헥사놀이야. 그리고 이제 요런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메탄올이 빠져나오는 반응이야. 물론 이 반응은 위에서 똑같이 얘를 과량으로 넣어줘도 돼. 됐어? 근데 이거보다 이 반응은 훨씬 심플한 반응이 있어. 어떻게? 얘를 메탄올을 날려보내. 메탄올의 보일링 포인트가 68도인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반응을 80도, 뭐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고 오픈 시스템으로 하면 메탄올이 날아갈 거다라는 얘기야. 그치? 얘가 날아가면 반응이 가면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 얘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치? 이 조건은 당연히 나머지 물질들은 날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든 것도 보일링 포인트가 훨씬 높은 헥사놀을 갖고 온 거야. 그치? 그리고 솔벤트 역시 메탄올, 이 반응에서의 솔벤트도 메탄올보다는 보일링 포인트가 훨씬 높은 솔벤트를 사용해줘야지 메탄올만 날릴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1번 반응도, 반응 원도 마찬가지로 얘를 익세스로 넣어줘도 되지만 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줘도 되냐? 그러면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물보다는 메탄올이 보일링 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 반응은 온도를 높여주면 얘가 먼저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적용할 수가 없어. 단지 반응 원 같은 경우 얘를 과량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예를 들면 실리카라든지 물만 아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어떤 무기물질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켜. 그러면 부산물로 물이 생성되면 그 흡착제가 물을 흡착시켜 가지고 더 이상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흡착해서 생성물의 부산물을 제거함으로써 역반응을 억제하는 이런 예도 존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야. 세 번째 요건 아세틸 클로라이드, 아세틸 클로라이드라고 그러고 요쪽은 아민이야. 그치? 얘하고의 반응은 NH2가 요건 뭐 아세틸 클로라이드는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라 아민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고 HCl이 부산물로 나와. 그래서 HCl은 당연히 강산이기 때문에 다시 아마이드를 공격해서 역반응은 이제 CH3COOH로 나오겠지만은 역반응을 얼마든지 촉진시킬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반응을 오른쪽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 하면은 얘는 아민이야. 그지? 아민은 염기고 얘는 산이야. 그지? 그러니까 HCl이 만들어지면 얘하고 얘가 산 염기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CH3, CH2, NH3 플러스의 Cl 마이너스 이런 염기가 될 수 있어. 염이 될 수가 있어. 그치? 솔트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얘를 약간 과량으로 집어넣으면은 약간 과량으로 존재하니까 놀고 있는 일부분은 얘하고 반응할 거고 놀고 있는 아민은 생성되는 HCl하고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CH3, CH2, NH2하고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이 솔트로 바뀌고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얘를 1몰 사용한다면 얘를 2몰 사용해주면 이론적으로야.
그러면 얘가 1몰 만들어질 거고 요게 똑같이 1몰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요걸 한 2.2몰 정도 약간 익세스로 조금 더 익세스로 사용하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하나 실제적으로는 이 반응을 시킬 때는 예를 들면 뭐 EDC 같은 거 에틸렌 다이크로라이드 같은 난폴라한 솔벤트를 사용해 주게 되면 보통 요 솔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나? 솔트가 되기 때문에 염이 되기 때문에 이 용매에서 침전으로 가라앉아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침전으로 가라앉으니까 나중에 반응 끝나면 역반응은 이제 전혀 일어나지 않아. 이 산염기 반응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터만 해주면 얘는 제거가 되고 나중에 뭐 이제 디스틸레이션이 아니라 재결정을 해주거나 그래야겠지만 한 번 더 정제해 줘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도 함께 용이하게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그지? 이와 같은 방법 지금 셋 다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은 생성되는 부산물을 어떤 형태로든 디스틸레이션에 의해서 또는 흡착을 하거나 또는 침전을 시키게 해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반응물 쪽의 한쪽을 과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이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서 반응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정반응이 역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얘기가 다 끝났어. 오늘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중간에 이제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화학 평형하고 반응 속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음 동영상은 반응 속도의 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자고.